오늘 K배터리 성장사를 들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술 변방에서 시작된 K배터리 태동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도전했던 이들의 열정과 헌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지훈입니다. 오늘은 K배터리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소송이자 규모만큼 큰 교훈을 남긴 한 사건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LG에너지솔루션, 당시 LG화학과 배터리 후발주자인 SK이노베이션 사이에 벌어진 특허 소송입니다. 2년간 진행된 이 소송에 쓰인 소송 비용만 무려 5천억 원에 달하고 소송 끝에 결정된 합의금은 2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도대체 두 기업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천문학적인 규모의 소송전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왜 한국 법원도 아니고 게다가 미국 법원도 아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했을까요? SK는 K배터리 역사에 있어서는 후발주자입니다. LG나 삼성 같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 10년 정도 늦었는데요. SK는 2012년에 서산 공장을 준공하며 첫 배터리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즈음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10년에 걸친 특허 분쟁의 서막이 시작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G화학이 배터리 안전성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한 분리막 안전성 강화 기술, SRS 기술, 그 기술을 SK이노베이션이 베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주 뒤에 SK이노베이션이 특허 심판원에 LG화학의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베꼈다고 하는 그 기술 자체가 원천적으로 특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1차전은 SK이노베이션이 승리했습니다. LG화학의 특허 기술에는 과거 기술이 포함되어 있어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특허 침해라 볼 수 없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LG화학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특허 정정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LG화학이 기존의 특허를 청구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작성되어 법원에서 과거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특허 내용을 좁히려고 한 것입니다. 2차전은 LG화학의 승리였습니다. 대법원은 특허 내용이 바뀌었다는 점을 들어 예전에 LG화학의 특허를 무효로 결정한 특허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 두 회사가 전격 합의했다는 소식이 뉴스를 탔습니다. 두 회사는 2011년부터 계속된 분리막 특허와 관련된 소송과 분쟁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10년간 국내외에서 해당 특허와 관련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불필요한 소송보다는 각사가 사업에 전념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유였죠. 이렇게 해서 두 회사의 법정 다툼은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두 회사의 법정 다툼은 몇 년 뒤에 무대를 미국으로 옮겨서 다시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인력 엑소더스였습니다. 2017년 여름 LG화학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연구개발부터 생산, 품질관리, 구매, 영업 등 여러 부서의 직원들이 대거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것입니다. LG화학은 그해 폴란드에 큰 공장을 준공해서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한창 일을 많이 할 핵심 인력들의 이직이 많았기에 그 공백이 더욱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발끈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인력 스카우트 자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인력 이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에 이직한 핵심 인력 5명에 대해서 전직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이직한 직원들을 통해서 영업비밀이 유출되었다는 것이 LG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SK는 우리 회사가 연봉이 높고 근무 환경이 좋으니까 옮겨오는 것이 당연하고 LG화학의 인력은 SK만이 아니라 유럽과 중국의 배터리 업체와 완성체 업체로도 빠져나갔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배터리 기술이란 것은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LG화학의 기술을 쓰려면
모든 공정이 다 바뀌어야 하는데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LG화학을 더욱 자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8년 11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폭스바겐 전기차의 미국 배터리 공급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는데 SK이노베이션이 그 계약을 따냈습니다. LG화학은 이미 폭스바겐 전기차의 유럽 배터리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있었지만 미국 시장은 규모가 훨씬 컸습니다. 이때 LG화학은 인력 이동으로 영업비밀이 유출돼 마침내 고객까지 뺏겼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급기야 LG화학은 2019년 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와 델러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습니다. 그런데 왜 LG화학은 소송의 무대로 미국의 ITC를 선택했을까요? LG화학이 ITC를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ITC 소송의 강력한 파급력 때문입니다. ITC는 미 행정부 소속의 준사법적 행정기관입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서 미국 내 수입 금지와 판매 금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ITC의 제재를 받게 되면 미국으로의 수출 자체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ITC는 매우 신속한 결정과 조치를 내립니다. ITC는 조사 개시부터 최종 판정 확정까지 보통 1년 반이면 끝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미국에 대한 수입 금지 등 행정조치 명령을 내립니다. LG화학이 ITC를 선택한 두 번째 이유는 ITC에 있는 증거 개시 제도라는 제도를 활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증거 개시, 영어로는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하는데요. 한국에는 아주 생소한 개념입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은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소송과 관련된 정보와 증거 자료를 요청해서 얻을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고 측이 피고 측에다가 이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피고 측은 그 증거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 증거 개시가 시작되면 소송의 당사자들은 원고든 피고든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유지해야 할 증거 보존의 의무를 지닙니다. 증거 보존이나 증거 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의도적으로 증거를 숨긴다는 혐의를 받아서 패소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소송에서 증거 보존의 의무는 상대방의 소송 제기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을 때부터 발생합니다. LG화학은 ITC에 제소하기 3주 전에 SK이노베이션에 내용 증명 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전지 핵심 인력 채용 관련 협조 요청의 건이란 이름의 공문이었습니다. 따라서 SK로서는 바로 그 공문을 받은 날부터 증거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은 증거를 보존하지 않고 오히려 삭제하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했고 이것이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부르게 됩니다. LG화학이 나중에 증거 개시 절차를 통해서 확보한 핵심 증거 중 하나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ITC에 제소한 다음 날 SK 내부에서 오간 이메일이었습니다. 긴급 LG화학 소송건 관련 각자 PC, 보관 메일함, 팀룸에 경쟁사 관련 자료는 모두 삭제 바랍니다. ASAP. 특히 SKBA는 더욱 세심히 봐주세요. PC 검열 및 압류 들어올 수도 있으니 본 메일도 조치 후 삭제 바랍니다. 이 증거 개시는 한국에 없는 제도이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분쟁이 발생하면 불리한 자료를 숨기거나 없애기에 급급합니다. 이 이메일은 SK이노베이션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비슷한 정황들이 더 발견됐습니다. 직원의 PC 휴지통에서 증거번호 SK000-66125, 줄여서 6125 스프레드시트라 불린 한 엑셀 파일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이 파일에는 980개의 문서와 이메일 제목이 리스트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980개의 제목 중에 LG가 언급된 것이 매우 많았습니다. 보안팀이 해명하기를 문서 보안에 대한 정기 점검 차원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문서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예시를 들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명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보안이 목적이었다면
SK 기밀이 타사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을 것인데 왜 LG를 검색어로 한 검색을 실시해가지고 그 결과를 리스트에 담은 것인지, 또 자사의 기밀 유출을 밝혀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문서를 삭제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찾아내고 보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왜 반대로 삭제를 하려 한 것인지, SK 측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ITC는 이 엑셀 파일을 SK가 증거 보존 의무를 위반해서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려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ITC는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ITC는 SK이노베이션에 향후 10년간 전기차 배터리의 미국 수출과 미국 내 생산 및 판매를 모두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10년간 미국 수출과 미국 내 생산을 모두 금지당할 경우 SK이노베이션이 받을 피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다가 2021년 4월 10일 이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됐습니다. 백악관의 개입에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합의서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에 무려 2조 원을 지급하는 대신 양사는 국내외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향후 10년간 추가 소송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합의금 2조 원은 국내 기업 간 해외 분쟁 합의금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위증이나 증거인멸 등에 대한 조사나 소송 절차에서 불법에 대한 제재가 글로벌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기업들의 경각심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기업이 처한 이런 현실에 맞게 기업과 정부도 하루빨리 영업비밀이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법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합니다.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당선되며 트럼프 2.0 시대가 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 누구보다도 지식재산권과 영업비밀을 강조합니다. 이를 무기로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을 압박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식재산권과 영업비밀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런 미 행정부의 변화에 따라 ITC가 내리는 지식재산권과 영업비밀 침해 관련 판정의 강도도 더욱 세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국내 법제도 정비와 아울러 기업들의 인재 유출, 영업비밀, 그리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도 시급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배터리 기술 추격이 가속화되는 지금 K배터리가 그간 어렵게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경쟁자가 무임승차하지 않게 하는 특허 대응 전략이 새로운 기술 개발 못지않게 절실합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중국의 기술 추격에 대응해 특허 전략을 정비하라로 하겠습니다.